자, 오늘은 국민연금법 중에 이제 보면 교환으로 해서 양가로 5번에 사업장 가입자 이제 자격 취득 및 이제 상실에 관한 시기에서 양가로 5번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항은 1번하고 2번 이제 관련한 부분인데 여기 이제 그 시기죠, 시기. 그래서 양가로 5번에 지금 현재 양가로 5번에 나와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사업장 가입자 이제 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시기다 이제 그래서 1번은 지금 자격 취득에 관한 시기를, 2번은 자격 상실에 관한 시기를 주는 부분인데 현재 보면 1번은 자격 취득, 2번은 자격 상실에 관한 부분인데 일단 여기 1, 2번은 1, 2번의 사유 1번 또는 2번 중에 1 또는 2에 관한 사유를 줘서 여러분들이 뭘 구분할 수 있을까? 이제 주어지는 사유별에 따라 그 시기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부분인데 네, 결국은 보면 여기서 말한 시기란 건 여러분들 그 행정처리에 관한 시기. 그래서 행정처리는 이 주어지는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시기를 줬어요. 이 주어지는 이 시기란 것은 행정처리 시기가 이 주어지는 사유에 따라 해당된 그날인지 아니면 그날의 다음 날인지에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질문인데 여기 이제 취득하고 상실에 관한 그 사유 중에 여러분이 보셨을 때 여기 이제 그 중에 보면 문항 두 번째에서 두 번째 나와 있는 자격 상실에 관한 사유 여기를 좀 주의할 필요가 그래서 일단 한번 보죠. 일단 1번은 자격 취득에 관한 시기에 관련해서 동그라미 1번에 가보니까 사업장 가입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는 그래서 기억 사업장에 고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니은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 된 때에서 기억하고니 그럼 결국 취득은 1번의 두 가지 중 어느 사유를 줘도 이 행정처리식은 언제 행정처리하더라? 해당된 그날 자격을 취득하고 행정처리한다. 그래서 1번, 2번. 여기서 2번을 좀 주의하실 부분, 2번을 좀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인데 2번 볼까요? 사업장 가입자는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하게 된 날에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그래서 밑에 이제 기억에서 미음까지 총 5가지를 주는 지문 중에 이제 그 단서 가보니까 다만 미음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총 5가지 일단 기억에서 미음까지 리을까지 하고 미음을 구분하면 그럼 현재 리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기억에서부터 리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음에서 두 가지 구분했을 때 여기서 기억에서 리을에 해당되는 사유를 주게 되면 이 행정처리 언제 합니까? 해당하게 된 날에 다음 날. 그러나 미음 같은 경우는 언제 행정처리 하더라? 그래서 미음 먼저 일단 기억에서 리을까지 잠깐 볼까요? 질문에 사망한 때 국적상실 국이주 그리고 디귿 사용관계가 끝난 때 리을의 60세가 된 때 그러면 기억부터 리을에 해당하면 이때는 이 행정처리는 언제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 그런데 미음 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는 언제인가요? 그래서 이때는 이 제외자 해당한 때 이때는 언제 그 해당하게 된 즉 미음은 언제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 상실 행정처리 하더라는 그래서 미음 나와 있는데 그럼 일단 여기 기억 리을은 다음 날 미음은 무슨 날 그날 만약 지문을 이렇게 줬다. 지금 다 보시면 지문에 OX를 한번 여기 지문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지문에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지문에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했다 그러면 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는 해당했다면 여기는 해당하게 된 날 자격 상실의 행정 처리한다. 그러면 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 이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다면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 상실 행정 처리한다. 그럼 이 지문은 O 대 X다 봤더니 이 지문은 O가 되죠. 왜냐하면 리을만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해당하게 된 그날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여기 지문은 맞습니다. 부분들. 그러면 하나만 더 볼까? 하나만 더 봐요. 자, 만약에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된 날. 자, 이제 보면 공무원이 된 날 자격 상실 행정 처리합니다라고 했었다. 그러면 자, 공무원이 됐다. 그러면 공무원이 된 날 자격 상실한 걸 행정 처리하겠다. OX
자, 여기도 지문에 5가 되죠. 여기는 5라는 얘기 결국 뭐예요? 좀 전에 여기 리을번의 지문에 갔을 때 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 범주이죠. 그걸 한번 볼까요? 그래서 미음반에 가보면 그 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 보험제에 관한 게 이제 뭐 한 4가지 정도 기술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이나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가입자가 이제 보시면 열심히 공부해서 뭐가 됐어요? 공무원이 될 수 있죠. 그럼 공무원이 됐다면 언제 자격 상실하고 행정처리 했더라? 공무원이 된다. 그러면 결국 같은 말인데 여기 지문은 이 원 법령 지문을 그대로 주고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 제외자 보험주 중에 하나 누구를 주더라도 이 공무원이라는 지문을 줘도 시점은 언제더라? 그 된 날. 이거는 그래서 혹시 공무원을 뺀 뭐 군인이든 사립학교 교직원이든 별정고치국 뭐 직원 등에서 여기는 그 적용제외 대상자 지문을 줘도 지문은 뭐더라? 해당하게 된 날. 그래서 만약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이라 지문을 주면 그 지문은 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문만 좀 주의하셔서 일단은 국민연금법은 두 번째 자격 상실에 관한 사유인데 여기는 그 중에 미음번 법령상의 원 지문을 줘도 그날이지만 지금 방금 두 번째 예를 들었던 이 적용제외 대상자가 되는 그 대상자 중 하나를 줘도 언제 행정처리하더라 해당하게 된 날이란 거예요. 그래서 문항 5번 하나 이제 봐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6번 자격 취득 상실의 신고 등이다 이제 그래서 지문에 자, 두 번째 자격 취득 또는 상실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서류를 공단에 제출한다. 그래서 공단 제출 기한 언제? 이제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제 그래서 6번 나와 있고요. 자, 7번. 자, 7번은 지금 연금보험료 부담이 납부 등이다. 이제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기억에 가보니까 자,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 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를 뭐더라? 징수한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하나 주의할 게 만약에 국민연금공단이 매월 부과 징수한다는 질문이 나면 그거는 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징수 업무를 어디 위탁을 줬더라? 이 지금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주었으니 부과는 국민연금공단이지만 그러나 징수는 누가 하더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다는 것만 좀 주의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7번에 1번에 니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양가로 7번에 1번에 니은. 니은번은 이제 보시면 여기는 좀 전에 여기는 이전에 용어 정의할 때 3가지 살폈었죠. 살폈었던 건 기준소득월액, 부담금하고 기여금이었냐 그 용어 3가지 살폈는데 1번에 지금 니은번은 이 용어뿐만 이 용어상에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7번의 니은번에서는 그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부담금, 기여금 관련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숫자 1000번에 45까지 해서 니은번의 지문을 가지고도 문제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죠. 사업장 가입자 연금보험료 중에 기여금은 사업장 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 얼마 10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다 그러면 기여금, 즉 사업장 가입자 본인이 1000분의 45, 사용자가 1000분의 45 합산 얼마를 10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이 국민연금에 이제 소요되는 보험료 부담을 하는데 자 그럼 각각 니은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언제 납부합니까? 보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이제 그래서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 3번에 원천 공제 납부해서 문항 기역, 니은, 디귿니을에서 쭉 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여기서 지문을 이제 보시면 그 3번에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읽어보시면 될 거고 리을 한번 볼까요? 리을이 자 연금보험료 원천공제 납부 관련 리을에 가보니까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당연히 보험료를 내지 않았으니까 내지 않은 그 기간 동안만큼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게 맞아요. 근데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면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 공제를 하고 2분의 1을 공제했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사용자분 2분의 1을 더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누구 잘못은 없지 이렇게 되면 근로자 잘못은 없죠. 누구 잘못이 있더라? 사용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해서
다만 사용자가 그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법을 내지 아니한 경우는 내지 아니한 기간 전부를 산입하지 아니한 게 아니라 내지 아니한 기간이 얼마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산입하더라. 그래서 내지 않은 기간 전부가 이제 최소 이와 같은 단서에 해당되는 그때 얼마를 2분의 1을 인정하겠다 가입 기간으로 해서 문항리을 나와 있고요. 자, 8번 급여 종류, 급여입니다. 그래서 자, 8번 이제 급여 종류는 연금법의 급여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총 4가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그래서 반환 일시금이다. 그래서 총 4가지 이 연금법상의 급여 종류 총 4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4가지 일단 국민연금법상의 8번의 8번의 1번에서 8번의 1번의 연금의 이제 그 종류에서 연금 급여의 종류에서 일단 국민연금법상의 급여의 종류죠. 그래서 일단 국민연금법상의 급여 종류를 물어보면 몇 가지 급여 종류가 있다? 4가지에서 기억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총 4가지 연금이 있더라. 그래서 자, 그중에 이제 급여에 관한 것들을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2번에서 2번은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노령연금에 관한 부분에 자, 기억. 자,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가입자 또는 가입됐던 자에 대해서는 60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에 뭘 지급합니까? 노령연금을 지급합니다라고 해서 기억, 니은. 자, 그러면 최소 10년 이상이 되어야 생존 시까지 지급하는 노령연금이 있는데, 자, 니은에 가볼까요?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가입자 또는 가입됐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기억에도 지금 여기 기억에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에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니은에 따른 연금은 이거는 무슨 연금? 이거를 조기 노령연금에서 동그라미 기억은 노령연금인데 니은의 규정에 따른 경우 이거를 이좀 일찍 지급받다 보니까 이거는 조기 노령연금이라 이제 그래서 니은 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장애연금 한번 장애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연금을 지급한다고 그래서 장애연금 하나 이제 봐두시고 그 다음에 문항 4번은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이제 보면 유족연금 한번 보죠. 유족연금 보죠. 유족연금. 자, 유족연금 내 지문에 가보니까 그 유족금 수급 자격자가 밑에 이제 기억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밑에 이제 기억에 A에서 E까지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기억에 A에서 E에 해당하는 이 중에서 이 5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사망하면 그때는 뭘 지급합니까?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밑에 지문에 쭉 가보니까 A번에 노령연금 수급권자, B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에 3분의 1 이상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그 다음에 D것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기간 중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는 그 총 5가지 이 연금 유족연금 받은 수급권자 관련해서 질문 중에 여기 D번. 그래서 여기는 D번의 지금 D번의 단서 있죠. 그래서 D번의 단서는 지금 보시면 질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만 가입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뭐더라? 제외한다. 그래서 여기는 단서는 지금 체납 기간이 몇 년 이상? 3년 이상. 그러면 이 가입 기간 중에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지급하지 않습니까? 지급하지 않아요. 이건 이따 또 한 번 더 정리할 거니까. 그래서 디귿서 이제 그 지급하면 그와 같은 경우만 지급하지만 단서에 따라 3년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외한다는 이야기 디귿. 2번.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다. 그래서 A부터 E에 해당한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라고 해서 기억번 하나 확인하고 니은. 기억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C, D 그러니까 모두 수급권에 해당 모든 그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관련해서 A에서 E 중에 보면 C 또는 D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의 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밑에 나와 있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B번에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 기간에 사망한 때 있다면 그때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지급하지 않습니까?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 자 이제 그러면 지금 AS2에 해당한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누가 유족이죠. 이제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자 밑에 있는 박스를 잠깐 가보죠. 자 유족의 범위 그럼 일단 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유족의 범위를 잠깐 가보니 유족은 어떤 사람들 유족은 볼 거냐 그래서 지문의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가보니까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 따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다 이제 그래서 유족연금은 일단 기억의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근데 배우자가 만약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누구로 갑니까? 자녀. 자녀도 보니까 뒤쪽에 뭐가 있어? 자녀가 그러면 일단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여기 첫 번째 배우자인데 자 여기 일단 그 들어가기 전에 이걸 한번 볼까? 일단은 사람. 유족이란 것은 이 법에 따른 유족을 받을 사람의 순위를 쭉 정해놨고 사람만 있다고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면 사람이 있고 동시에 플러스 뭐 해야 돼요? 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춰야 이걸 뭘로 보겠다. 유족을 보겠다 해서 유족연금은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뭣도 있어요. 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춰야 돼. 그래서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배우자가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된가요? 유족연금 수급자가 안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누구로 갑니까? 자녀. 자녀한테 주려고 받더니 자녀라고 주는 게 아니라 자녀인데 플러스 뭐 해야 돼?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등급 2급 이상이면 근데 자녀가 있는데 2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없으면 준다 안 준다? 안 주고 그 다음으로 누구로 갑니까? 자 부모도 단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손자 그래서 이 배우자부터 해서 특히 조부모까지 해서 유족의 이제 순위에 따라 사람도 있어야지만 플러스 뭐가 자격 요건까지 갖춘 사람이 뭘로 이 법상 뭘로 분류한 겁니까? 유족의 범위로 본다는 것에 대해서 유족은 사람 플러스 이 법에 대해 그와 같은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었을 때 지급한다는 것에서 질문을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2번하고 3번 한번 읽어두시면 되고 자 2번에 사망일시금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하나 봐두실 것은 그 중에 보면 2번에 지금 보면 사망일시금 잠깐 볼까요? 사망일시금 자, 사망일시금을 일단 사망했다 뭘로 하겠다? 일시금으로 주겠다는 게 그래서 그것도 보면 밑에 있는 보면 2번에 자 유족연금은 일의 순위에 따라 일단 사망일시금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는 유족이 없으면 일단 여기 지문 중에 사망일시금 중에 누가 없다? 유족이 없으면입니다. 여기 유족이 없으면이라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의미만 이해하시는 일단은 여기서 말한 유족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사람이 없더라 아니면 자격적 충분히 보세요. 여기서 없다는 이야기는 사람은 있는데 뭐가 안 되는 겁니까? 자격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거에서 유족이 없으면 어떻게 지급합니까? 그때는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유족이 없으면 그때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 자매 또는 사촌인의 반계 혈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사망일시금 유족이 없다. 그럼 유족이 없다는 것은 사람은 있지만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그때는 뭐예요?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순위에 따라 배우자부터 마지막 누구까지 주겠다? 사촌인의 반계 혈족까지 따져주겠다. 그게 뭐가 됩니까? 사망일시금이에요. 그래서 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 지문에 가출, 실종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촌인의 반계 혈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의 사망 당시에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보시면 일단 여기 유족의 이제 범위 중에 마지막에 누가 나와 있어요? 사촌인의 반계 혈족인데 이 사촌인의 반계 혈족은 따로 그 자격 요건을 따지지 여기 사촌인의 반계 이전까지는 형제 자매까지는 사람만 있으면 주겠는데 누구는 사촌인의 반계 혈족은 플러스 뭐 있어야 돼요? 이 사망한 자에 의해서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생계 유지하고 있는 사촌인의 반계 혈족에 한해서만 주겠다. 그러니까 사촌인의 반계 혈족 갑자기 어떻게 돼요?
살아생전 전혀 연락이 없어서 이런 상황에서 연락이 왔다. 근데 그런 경우는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촌일의 반기 혈족가에 한해서만큼은 그 사망한 자의 의학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이란 단서. 근데 그 이전까지는 그 자격 요건을 따지지 않겠더라. 이제 그래서 사유하는 데 봐두시고, 이 사망 일시금 관련 그 자격은 그 지급되는 자격은 밑에 나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 등급이 상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관련해서 유족이 없다면 그때는 배우자부터 사촌인의 반계 혈족까지 확인해서 사망 일시금으로 지급하겠더라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지금 니은번하고 박스 유족의 범위하고 사망 일시금 하나 확인했고요. 유족연금 수급권 서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되는 다섯 번째 지금 이제 보시면 반환 일시금에서 이제 보시면 마지막에 급여에 관한 종류 반환 일시금 정리해 볼까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일시금 형태로 뭐 하겠다? 돌려주겠다. 그래서 반환 일시금의 지급 그 지급사도 보니까 5번의 기억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와요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면 5번의 기억. 5번의 지금 기억은 사유가 이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을 사유는 몇 가지가 해당되냐면 지금 보니까 총에서 기억의 A, B, C 세 가지 있는데 그래서 지문에 A와 B와 C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본인이나 유족에서 뭘 돌려받을 수 있다?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자 지문에 A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10년 미만인 가입자 몇 세가 됐다? 60세가 된 때. 그다음 B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예요. 근데 다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뭐 하더라?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자, 좀 전에 유족연금을 잠깐 정리할 때 유족연금에 관한 사유 중에 D번에 체납 기간이 몇 년 이상이다. 3년 이상 유족연금을 지급하나 지급하지 않습니까? 지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망했을 때는 주기는 줘야 돼. 이때 이 단서에 따라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유족연금 아니야 뭘로 준다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반환 일시금으로 돌려준다는 이야기가 B번 해당됩니다. 부분들에서. 자, 그 다음에 C번 국적상실 국외 이주한 때면 뭐 하더라? 이제서 총 반환 일시금의 지급 사유 관련해서 지금 C번 하는 데 봐주시고요. 여기 이제 사유 요 세 가지 사유 중에 보면 3년 이상 여기 연계해서 B번 하나 봐주시고 일단 반환 일시금을 그 사유는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일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 가지 사유도 봐두셔서 일단 B번 하나 봐두시고요. A번은 이따가 A번은 지금 A번은 뭐지? 요건 이따 보면 이 연금법에 따른 시효를 정리할 때 A번은 다시 한번 나올 거니까 A번은 여기 보면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몇 세가 된 때, 60세가 된 때, 요건 이따 연금법에 따른 시효에 관한 급여를 정리할 요 지문이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때 한번 또 보도록 하면서 자, 세 가지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은 반환 일시금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일단 돌려주는 건 맞는데 어떻게 돼요? 법정 이자를 더해서 뭐 하겠다? 돌려주는 겁니다라고 해서 니은. 자, 디귿. 자, 반납금 납부와 가입 기간이라고 그래서 A번 반환 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자는 지급받은 반환 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 이거를 반납금을 뭐 하더라? 공단에 낼 수 있다. 그래서 반환 일시금을 돌려받았어요. 돌려받고 후에 이제 그 후에 뭐 어느 시기는 뭐 특정되지 않게 일단 이 일시금을 돌려받은 후에 다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죠. 그럼 취득했다면 이전 취득 이전에 돌려받은 반환 일시금을 낼 수 있다 없다? 낼 수 있다. 그걸 무슨 돈? 이거를 반납금이라는 그 돈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들이. 자, 여기도 보면 반납금을 낼 때 공단을 낼 수 있다. 반납금은 뭐 할 수 있다?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은 이자를 더하여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C번 A와 B에 따라 반납금을 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기간은 가입 기간에 넣어서 계속 가입권 인정하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인정하겠다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반환 일시금을 받은 게 예를 들어서 뭐 일정한 2년이다, 뭐 예를 들어서 2년이라면 돌려받았던 이 돈을 다시 반납금을 납부하게 되면
예를 들어 2년의 기간은 뭐예요? 가입기간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인정하겠더라. 그래서 문항 C번 하고요. 반환 일시금 수급권의 소멸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소멸에 관한 사유가 A, B, C, D에서 다시 가입자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장애연금의 수급권을 유족이 수급권을 취득했다면 반환 일시금의 수급권은 뭡니까? 소멸된다는 것에 대해서 리을 하나 확인합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확인하실 게 지금 이제 보시면 일단 여기 문항까지 여기까지 이제 하게 되면 8번 급여는 지금 여기 네 가지 이제에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하고 반환일시금까지 총해서 네 가지 급여에 관한 부분 쭉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9번하고 10번을 하나 정리하시는데 9번, 10번은 여러분이 어떻게 요거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냐? 9번, 10번은 자, 9번하고 10번입니다. 자, 일단 양가로 9번에 가보니까 지문은 뭐라고 되냐? 9번은 급여 제한이라 그래서 자, 문항 1번 가입자 또는 가입자 단자가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뭐 할 수 있다?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자, 9번에 1번은 지금 그 사유에 해당한 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장애연금을 뭐하다?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서 1번 하나 나와 있고요. 자, 문항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은 지금 2번에 가보면 자, 가입자 또는 가입자 단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 밑에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 세 가지 경우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뭐하더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은 보면 그 경우 몇 가지 경우인가요? 기역에서부터 디귿에 해당 이와가 이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뭘 지급하지 않더라?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금 이제 질문해 보면 일부 또는 전부를 뭐 할 수 있다?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제 해서 하나 3번 하고요. 그다음 2번하고 그다음에 3번. 3번에 가보시면 3번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는 밑에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따라 발생되는 유족연금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이걸 이하 뭐라? 유족연금 등이라 이제 그래서 유족연금 등을 지급한다,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3번도 보니까 사유가 세 가지 보시면 기역에서부터 디귿까지 해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뭘 지급하지 않습니까?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는 셋 중에 하나의 밑에는 유족연금 등을 지급한다, 지급하지 않더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대로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관련 1번하고 2번의 셋 중에 하나는 그때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뭐하더라? 지급하지 않는 사유하고 그리고 3번의 세 가지는 그때는 통칭해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하나 나와 있고요. 하나 더 10번까지 일단 보고 10번까지 보죠. 10번은 지금 지문에 가보면 10번에 1번에 수급권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때는 급여의 전부 일부의 지급을 뭐 할 수 있다? 정지. 그러면 10번에도 1번에 가보니까 사유가 몇 가지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기역에서 리을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라는 그래서 기역에서 쪽에서 리을까지 해서 그럼 여기는 요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밑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뭐 할 수 있다? 지급 정지. 그래서 여기는 급여의 일부 뭐 전부 또는 일부 순서는 바뀌었습니다만 급여의 전부 또 일부 또는 전부에서 일부의 여기는 지급을 하자면 지급을 무슨 사유더라? 지급 정지 사유다. 그래서 그럼 이게 왜 이게 여러분이 이거 정리가 네 가지인데 그럼 결국 현재 9번에 1, 2, 3에 관한 사유하고 10번, 1번에 이제 이 네 가지 사유 관련해서 1번은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관련해서 1번에 해당된다면 두 번째는
2번에 셋 중에 하나에 해당될 때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3번에 보면 이 3번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될 때는 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자, 10번에 1번에 지금 몇 가지, 네 가지 해당하게 된다면 그때는 뭡니까?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일부 또는 전부를 뭐 할 수 있다? 지급 정지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럼 여러분 결국 여기 방가로 1번부터 방가로 4번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일사 중에 만약 일사 중에 보면 여기 보면 이와 같은 1, 2, 3 그리고 10번 1번에도 요 이 사유를 주고서 여러분들 뒤쪽에 1, 2, 3, 4 해당된 지문을 묶었을 때 그 연결이 여러분이 바르게 되어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번에 여기 10번 1번에 기억에서 리을이 해당한다면 그때는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OX X죠. 이거는 뭐예요? 지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급 정지 사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어서 2번에 2번에 기억에서 디귿에 해당한다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아니죠. 정지가 아니라 뭐예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네 가지 주어지는 사유별에 따라 여러분이 총 네 가지 관련해서 뒤쪽에 이 어느 경우가 연결했을 때 여러분이 옳게 연결이 됐는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정리해서 문항을 보시게 부분들. 일단 9번, 10번은 이제 그렇게 좀 정리하신 걸로 하고, 자 11번 급여 환수입니다. 급여 환수. 자,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에 어느 하나 밑에 나와 있는 기억에서부터 리을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환수합니다. 다만 공단은 환수금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이제 그래서 사유는 기억에서 리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급여를 환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네 가지 사유도 중요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 보셨을 때 2번입니다. 여기는 이 네 가지 환수 사유 중에 이자를 가산 환수하는 건 네 가지 모두가 아니라 그 중에 이제 네 가지 중에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경우에 뭡니까? 이사를 가산 환수한다. 그래서 이자 가산 환수는 모든 게 아니라 그 기억 또는 니은에 해당한다면 이자를 가산해서 환수한다라고 이제 하나 문항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수급권의 보호는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고 13번 연금의 이제 중복급여 조정이라고 그래서 13번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13번 연금의 이제 중복급여 조정을 이제 보시면 지문에 나와 있는 지문 13번 네. 자, 지문은 연금의 이제 중복급여 모든 지금 여기 방금 네 가지 이 급여, 네 가지 이 국민연금 네 가지 급여 중에 두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한번 읽어보고 간단히 설명만 드리죠. 자, 13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이나 유족연금액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그 관련법이 밑에 가보니까 1번에 근로기준법부터 4번에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법에 따른 관련 보상이나 급여하고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2번에 산재보험법의 장애급여 한번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애급여가 있어요. 근데 이 산재보험법의 장애급여하고 뭐가 중복됩니까? 지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뭐하고 중복이 되더라? 장애연금이 이제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산재보험법과 장애연금이 이게 중복이 된 밑에 장애연금을 이 공단에 계산해 봤더니 얼마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라고 계산이 됐으면 일단 공단에서 해당되는 장애연금을 수급할 대상자에게 4천만 원을 다 준다는 게 아니라 얼마만 주겠다는 거죠. 2천만 원만. 그래서 보면 그래서 여기는 여기 13번에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네 가지 급여 중에 뭐뭐 해당되는 거예요? 장애연금하고 유족연금이 네 가지 관련 법에 따른 급여하고 보상하고 급여 또는 보상과 중복이 된다면 해당된 금액이 얼마만 지급하더라? 여기서는 2분의 1만.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숫자 얼마가 2분의 1하고 이때는 네 가지 중에 뭐만 해당됩니까?
장애연금하고 유족연금만 계산된 금액이 얼마만 주겠더라? 절반만 주겠더라. 그 의미 확인하셔서 일단은 뭐 네 가지 법령이나 어떤 보상급여는 뭐 굳이 머리에 담지 않더라도 최소 2분의 1과 그리고 두 가지 관련 부분 하나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심사와 재심사 청구란 자 그래서 질문에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질문에 일단 1번 볼까요? 자, 1번에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 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에 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이익있는 자는 처분을 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뭐 할 수 있다? 심사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14번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각각의 연금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할 수 있더라. 시점 여기는 문항 14번 2번에 그러면 심사 청구는 언제 합니까 봤더니 자 심사 청구는 보니까 시점이 보면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며칠이나 합니까? 90일이네. 그래서 처분이 있음을 여기는 안 날부터 며칠이나 합니까?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해당되는 공단 중에 하나에 뭘 합니까? 심사를 청구한다 되어 있고요. 근데 날짜 그 규정이 자, 근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까? 제기하지 못한다. 그래서 일단 2번은 시점하고 기한 하나 봐두시고요. 그러면 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해서 각 공단에 두는 그 위원회에 관한 명칭 3번에 가보니까 심사 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심사위원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뭘 둡니까? 징수심사위원회에서 여기는 국민연금심사위원회하고 그리고 징수심사위원회에서 3번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4번은 지금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일단 2번은 심사 청구고 4번은 재심사. 이 심사 청구에 불만있으면 다시 무슨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입니다.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재심사 청구 시점만 가보니까 지금 지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시점은 결정 통지를 안 날이다 받은 날이다. 여기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받은 날부터. 그래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자 90일 이내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14번에 2번에 심사 청구와 4번에 재심사 청구 관련해서 그 시점 하나 확인하시게 보면 여기 국민연금법에 따른 재심사 청구 시점은 뭔가요? 이거는 결정 통지를 안 날이 아니라 결정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청구 시점은 지금 넘어왔던 법률이 뭐가 있었냐면 산재보험법하고 고용보험법 관련 심사, 재심사 청구 시점을 확인했는데 산재보험법에 따른 심사 청구 재심사나 그리고 고용보험에 따른 심사나 재심사 청구 모두가 다 시점은 안날로부터 90일이었어요. 그럼 일단 총 세 가지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일단 세 가지만 놓고 봤을 때 각각의 청구 시점 6가지 경우 수 중에 다른 거는 뭐만 다르나요? 재심사, 국민연금법에 따른 재심사 청구만 뭐라고 됐어요? 여기가 받은 날이에요. 그럼 나머지 5가지는 여기 이 심사 청구를 포함한 이전에 4가지하고 여기까지 하면 일단 시점은 6가지 놓고 봤을 때 청구 시점이 다른 건 뭐만 다른가요? 국민연금법에 따른 뭐만 재심사 청구 시점만 뭐 어떻게 돼요? 여기가 받은 날부터가 됩니다. 그건 하나 확인해서 일단은 볼까요? 자, 그러게 이제 일단 4번 나와 있고 부분들이 5번 읽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부분들은 하나 확인하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시효 볼까? 시효입니다. 시효. 자, 그다음 마지막에 시효. 국민연금법에 따른 시효로 가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법은 여러분이 보시면 일단 시효가 3년인 그 소멸시효가 시효가 3년인 경우도 있고 5년인 경우도 있고 몇 년인 경우 있다. 10년인 경우 총 3가지 나눠 보시는데 일단 한번 보죠. 1번. 시효 관련 1번에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에 연금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몇 년인가요? 3년. 자, 급여. 양가를 받고 급여를 받거나 과온학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된 권리는 몇 년?
5년. 그래서 그중에 급여. 그럼 이 중에 보면 급여를 반환받을 이 권리는 몇 년인가요? 5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급여를 따로 특정 짓지 아니하고 급여 관련 시효를 물어보면 시효가 몇 년인가요? 5년인데 급여도 양가로 단서에 있다. 단서를 가볼까요? 5년에 대해서 시작해 급여에 대한 양가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에 따른 반환 일시금 뭐하더라? 제외한다. 좀 전에 여기 급여 종류 4가지 중에 반환 일시금의 그 지급사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3가지인데 3가지 중에 하나가 있었던 게 뭐더라?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에 따른 반환 일시금을 제외한다는 것은 이 지금 3가지 일시금 지급 사유 중에 양가로 단서에 따른 반환 일시금은 급여에 관한 시효가 몇 년인가요? 5년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어지는 질문에 가보니까 자,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에 따른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시효가 몇 년인가요? 10년. 그래서 하나 주의하실 게 여기서 지금 급여 중 이와 같은 반환 일시금 뭐더라?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일시금의 청구, 반환 일시금 지급 청구 사유 중에 제외가 되는 3가지 중에 하나. 여기 보면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에 따른 반환 일시금입니다. 반환 일시금은 시효가 몇 년인가요? 10년. 그럼 예를 들어서 반환 일시금의 급여에 관한 권리관계 시효는 5년이다. OX 틀리죠. 왜냐하면 분명히 왜 반환 일시금의 그 3가지 청구 사유 중에 뭐에 관한 것은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 된 때에 따른 일시금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반환 일시금은 일괄적으로 5년이라는 시효로 몰아가기는 어렵죠. 이것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일시금은 몇 년이더라? 이것도 10년으로 가는 것도 요거는 여러분 주의하시라는 부분들 해서 일시금만큼의 이제 급여는 뭐 따로 이걸 언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 연금법에 따른 급여라고 주면 5년이 맞는데 그러나 반환 일시금은 분명히 그 사유 중에 하나를 특정을 지어서 얼마? 10년. 그걸 명칭한다. 그래서 그 부분 요걸 꼭 요걸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들에서 중요한 거는 3년, 5년, 10년을 골라내시는데 급여를 만약 가지고 특정을 지었을 때는 일시금에 따른 그 중에 하나, 단서에 따른 그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시효가 몇 년이더라? 10년이라는 거, 그거 좀 꼭 주의해서 봐주십시오. 부분들은 1번 정리하고요. 2번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부분들은 3번 급여 지급이나 과온합금 등의 반환 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서류 송달에 들어간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문항 3번까지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해서 지금 나와 있는 4번째 국민연금법 좀 정리하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5번 마지막에 되는 국민건강보험법부터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